자, 저 두 문장을 이제 연결을 해보면 I saw the house 이렇게 썼어. 그러면 저 house랑 똑같은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그대로 그냥 써봐. 그래서 the roof of 이렇게 쓰고요. the house가 목적격이니까요. 선행사를 사물로 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거든요. 그래서 the house 대신에 which를 쓴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나머지를 쓰세요. was painted in blue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되게 the house랑 the roof가 붙어 있어서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한 표현은 아니구나가 돼요.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준 것 뿐이에요. 이거 틀린 문장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저 the roof가 조금 우리가 볼 때 저 위치가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쟤를 위치만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whose 대신에 더 명사 of which 혹은 of which 더 명사 요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한번 살펴볼게요. tha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아이가 쓰임이 너무 많아서 that의 쓰임을 먼저 좀 살펴보시도록 합시다. 첫 번째 that은 뭘로 쓰여지냐면 지시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지시 대명사로 쓰여지는 that은 저것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안에 썼는데 저것이라고 해석을 하네. 그러면 저거는 지시대명사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형용사로도 쓰여지거든요. 지시형용사로 쓰여질 때 요 뒤에는 that 바로 뒤에 항상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저 명사는 그 명사는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더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에어컨을 찾다가 실패했어. 거기 있어? 이렇게 쓰면은요, that window is open. 저 창문이 열려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that을 우리가 저 창문이라고 얘기하는 지시 형용사로 쓰여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사로 쓰여지는 that인데요. 요럴 때의 that은 그렇게 그 정도로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I don't love you that much 이렇게 쓰면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진 않아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that이 그렇게 그 정도로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that이 요런 아이들이 있고 네 번째 that은 접속사로 쓰여지는 that도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여지는 that이
해석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해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얘는 해석보다 다른 걸 보고 조금 더 골라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 접속사 that은 항상 명사절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의 기능을 대절 자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랑 동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동격절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that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at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예문을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5번째 한번 보실게요. 이 5번째가 이제 관계대명사 되시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관계대명사가 who가 쓰여지든 whom이 쓰여지든 which가 쓰여지든 whose가 쓰여지든 해석이 되어지는 관계대명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that도 해석은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원래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예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거나 혹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hat 뒤에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요때 that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that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얘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아이가 누구냐면 얘랑 얘예요.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사실상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4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넷에 각각의 넷이 어디 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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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 2, 3, 4번에 있는 that들이 각각 무엇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해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that은 우리가 무엇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that이 뭘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요.
그러면 지금 the girl became a ghost. 그 소녀가 귀신이 됐대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녀가 귀신이 됐대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의 문장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죠. 즉, 요 부분이 완전한 문장으로 붙어 있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that은 무조건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I know the girl that became a ghost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저기에 있는 that이 어떤 걸로 쓰였을까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became a ghost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귀신이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요 문장은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졌죠. 그래서 앞에 있는 that이 뭘로 쓰였니? 라고 물으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귀신이 된 그 소녀를 알아 라는 거죠. 자, 3번이요. 지금 3번은 that 다음에 that 앞에 the fact라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앞에 있으면 저 명사가 선행사겠지 뭐, 그러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겠지 뭐 라고 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뒷문장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회색 가루 안에 보세요. 그러면 that 뒤에 있는 회색 가루 안에 있는 문장은 the girl became a ghost잖아. 그러면 그 소녀가 귀신이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은 누가 봐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이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반드시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that이 죽었다 깨어나도 접속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접속사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앞에 있는 the fact와 that 이하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동격절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저 때의 that이 대부분 뭐뭐라는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해석을 하면 관계대명사처럼 느껴져요. 근데 제가 관계대명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the girl became a ghost 그랬으니까 그 소녀가 귀신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아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에 있는 that은 지금 뭘로 쓰여진 걸까요? 경모야, 뭘로 쓴 것 같아? 관계대명사? 그럼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필요해. 근데 선행사가 없어. 라인은 목 아프니까 말 시키지 말아야지. 건유라, 저 that 뭐처럼 생겼어. 뭐로 쓰여진 것 같아? 찍어봐. 위에 있는 1, 2, 3, 4, 5번 중에 있어. 접속사. 자, 오늘의 정답은 사실 이거는 3학년 때 시험에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오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문장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만약에 that을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로 보게 되면 뒤에 요 문장 있죠. Girl became a ghost 라고 되어져 있는 저 문장이 과연 옳은 문장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거 옳은 문장이에요? 저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쵸, 관사가 없어요. 언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that이 그 관사를 대신하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녀가
저 소녀가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that을 지시 형용사로 쓰여졌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접속사는요? 요렇게 될 거잖아요. 실제로 이 문장은 요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은 종종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대부분 친구들이 틀리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that의 쓰임들을 쭉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대명사 that만 좀 따로 볼까요? 관계대명사 that은 우리가 반드시 that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that을 절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언제 우리가 이 that을 쓸 수 없느냐? 첫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못 씁니다. 우리가 그때 관계대명사 표 얘기할 때 여기 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선생님이 핑크 네모잖아. 핑크 네모 안에 있는 이만큼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밑에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들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 안 썼잖아. 그쵸?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that으로 바꿔서 써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컴마가 들어가고 관계대명사가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중3 때 늘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예요. 이거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저 컴마 뒤에 있는 저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맨 끝에 전치사가 있었어? 그러면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올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전치사를 빼와서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 저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못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진 거는 요렇게 썼을 때 요 whose 대신에 요 자리 대신에 that을 쓰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리가 짧은 소녀를 알아 라는 말인데 저 자리에 that 절대 쓰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요. 나는 그 남자를 아는데 그녀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컴마 whom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때 who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문장에서는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요 whom을 that으로 쓰게 되면 틀리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쓰면 나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in which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요 which를 만약에 that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요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경우에서는 절대로 that을 쓸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that만 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대명사, 다른 관계 대명사 대신에 that을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선행사에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요. 실제로 우리가 왜 관계대명사에서의 동물은 사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훔, 후즈 중에 골라줄 거고 선행사가 동물일 때는 which나 whose 중에 골라줄 건데 그 선행사 자리에 사람과 동물이 한꺼번에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별로 가리지 않는 that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년과 개를 봤거든요. 그 소년과 개가 어떤 애예요? 공원에서 뛰고 있는 소년과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a boy and a dog이라는 이 전체가 선행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내가 저기를 a boy에 맞춰서 that을 who를 쓰고 a dog에 맞춰서 which를 쓰고 그러면 한꺼번에 꾸며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 경우에는 that을 쓰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선행사에 the same, the very, the only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가 사랑하는 바로 그 여자를 알아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 whom 대신에 선행사 자리에 보면 the very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that으로 쓰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행사에 서수, 최상급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수 그러면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이런 애들이고 최상급은 뭐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이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쓰면요. 이것은 그가 만들었던 가장 긴 다리야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앞에 the longest 라고 얘기하는 최상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을 쓴 거고요. 요거를 오히려 우리가 which라고 바꿨으면 그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행사에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냥 thing은 포함이 안 되는데 얘들아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he learned something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는 매우 어려웠던 어떤 것을 배웠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선행사 자리에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서 뒤에 that을 쓴 거고요.
이 경우에는 위치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저 경우에 그냥 위치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잘 안 쓰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선행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써볼까요? Here is the man who is standing next to the door. 이렇게 썼는데 이 문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 who부터 door까지는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who는 누구, 누가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의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 누구니?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의미가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문장에 who is the man, who is standing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읽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who 대신에 일반적으로 that으로 바꿔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o is the man that is standing next to the door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을 한번 보시죠.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대명사와 딱 한 가지 성격만 갖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성격이 너무 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한 가지 성격 때문에 우리가 얘는 관계대명사야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who, whom, which, whose, that 이런 관계대명사들을 단 한 번도 해석이 되어지는 애가 없어요. 근데 요 what은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요렇게 해석을 해줘요. 두 번째, 모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달리 얘기해서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관계대명사 what을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바꾸려고 할 때 선행사를 토해요. the thing 혹은 things 이렇게 토하고 that 혹은 which 이렇게 바꿔주시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what은 선행사가 없잖아. 그럼 이 선행사가 없는 what은 꾸며줄 게 없지.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at is important to me is bread.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빵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여지면서 what부터 to me까지가 문장 전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what 관계대명사는 저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모든 관계대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단 1도 없는데 왜 우리는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하면은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I want to buy what she made. 이렇게 쓰면 나는 그녀가 만들었던 것을, 그랬으니까 이게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것을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 what 뒤에 보면은 she made 주어 동사는 들어가 있지만 요 made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됐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what이 일종의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유사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what의 성격입니다. 근데 요 what이 있잖아 얘들아. 서윤이요. 서윤이는 그 저기 누구지? 다현이네 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가라고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그거 해오라고 했어요. 그 뒤에? 응. 우리가 고3 때까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얘들아. what이냐 대시냐야. 둘 중에 너 뭐 쓸래?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때는 단계를 좀 거쳐주면 돼요. 뭐냐면 1번 what 대시 이렇게 선택지가 있거나 빈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명사가 있으면 다음 단계 갈 것도 없이 그냥 that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저렇게 what that 선택지나 아니면 빈칸이 있을 거고 얘의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의 문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서 그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있으면요. 요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that이에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 있으면 what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 단계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what을 쓰려면 일단 앞에는 명사가 없어야 되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 요 두 가지의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what을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what의 쓰임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실까요? 이 what의 쓰임은
what은 언제나 어떤 것으로 쓰여지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what의 쓰임을 구별을 하려면 해석으로만 일반적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what이 의문사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석밖에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더 하실까요? 책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92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what, that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단은 관계대명사를 한번 쭉 한 건데 여기 우리가 빈칸 채우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지를 먼저 좀 보실게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구조절이라고 되어져 있죠.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알맞은 관계대명사가 쓰였는지 확인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제외하고 관계대명사는 모두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whose는 그 명사 뒤에 관사가 없다라는 걸 제외하면 전혀 우리가 불완전한 구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우리 그 밑에 우리 의문대명사 한번 보시면은요. 의문대명사 who, whom, which, what 요런 애들을 우리가 의문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는 who, whom, which 대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그 문장의 주요 성분의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의문대명사를 싹 빼고 나면 나머지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빼도 남아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문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봐. Who is that man? 저 남자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의 who는 우리가 의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고 나머지를 한번 봐요. is that man? 이렇게 되어져 있어. that man is 라고 써도 is that man이라고 써도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얘가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의문 부사를 보면은요. When did you buy it? 그럼 너 그거 언제 샀어?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when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Did you buy it? 이렇게 해서 너 그거 샀어? 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의문 부사는 있든 없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의문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아이 뒤에 밑줄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서로 어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간접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뭐 감탄문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2번? 그거는 일단 관계부사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갔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한번 보시면은요.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일단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대명사 that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완전한 구조의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 뒤에는 우리가 목적어절로 that을 많이 쓰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act나 idea 다음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는 동격절의 접속사 tha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처럼 fact나 idea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rumor, 소문이라든지 혹은 truth, 사실이라든지 혹은 뭐 belief, 믿음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so that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so that, so와 that이 들어가는 표현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so와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미에 따라서는 to 용법이나 enough to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so와 that이 이렇게 붙어서 가운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so that은 in order that이라고도 바꿔서 써줄 수 있죠. 세 번째 so that은요. 컴마를 쓰고 so that 이렇게 쓰는 경우에요. 요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의 so that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때 요 that은 전부 다 접속사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면 얘가 접속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건 요 뒤에가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that이 올 수 있는 자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컴마 뒤에서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 that. 요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빈칸을 채우고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면 관계대명사의 that 자리도 접속사 that 자리도 아니다.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무조건 뭐 쓰는 거야? what 쓰는 거야, 얘들아. 이게 요렇게 돼야 됩니다. 저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시 우리가 필기로 조금 돌아가 보시면은요.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한정적 혹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 명사의 범위를 좁혀준다라는 의미에서 한정한다, 제한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 한정한다, 제한한다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가수들의 집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수 중에서요. 일부분은 굉장히 잘생겼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일부는 목소리만 좋고 얼굴이 되게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좀 더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중에 또 어느 사람들은 되게 깨끗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 쓴 데가 handsome, ugly, dirty, clean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handsome singer 그러면 딱 가수의 전체 중에서 요만큼만 얘기하겠죠. 가수의 범위를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좁혔잖아요. 그 다음에
못생긴 가수들 모여라 하면은 전체 가수의 집단에서 요만큼으로 집단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요 라고 얘기할 땐 그 명사의 범위를 이렇게 줄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정한다, 제한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용법은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선행사를 쓴 다음에 요 선행사 뒤에 컴마가 요렇게 있어요. 이 컴마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요 뒤에 관계 대명사절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컴마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and나 but이나 for는 지금 여기서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고요. 혹은 though가 들어가서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표현이죠. 요거 플러스 선행사를 받아주는 대명사를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그는 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 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의사가 되었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은 쓸 땐 저렇게 쓰고 해석을 저렇게 해 주는데 이 계속적 용법을 반드시 쓰는 경우에 꼭 이 경우에는 꼭 써줘야 돼요 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고 대명사란다 미안해. 선행사가 고유명사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모를 설명한다고 해보면 우리 반의 경모는 제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모의 범위를 이렇게 좁힐 필요가 있을까요? 쟤 하나밖에 없는데 쟤를 막 쪼개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라는 건 어차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연 설명만 해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 뒤에는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일반적으로 컴마 관계대명사 형태로 뒤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보시면요. 나는 에펠타워를 봤는데 그것은 파리에 있어 라는 말이거든요. 에펠타워는 전 세계에 파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미니어처 정도의 가짜 에펠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에펠타워 그러면 저거는 어쨌든지 간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저 아이를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컴마 위치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행사가 구나 절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나 절이 선행사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She's very famous singer. 그녀는 매우 유명한 가수고요. What I'm very proud of. 나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뒤에 보면 컴마 위치가 있잖아요. 얘의 선행사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는 그녀가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것이 난 너무 자랑스러워. 요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나 단어의 모임체인 구가 선행사가 되면 문장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문장이라는 건 이미 1부터 100까지 어느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용 이제 선행사가 저렇게 문장 전체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의 구절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봤고요. 자, 관계대명사의 마지막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생각보다 언제나 생략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조금 생략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렇지만 우리는 생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 때 관계대명사는 늘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저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까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든지 계속적 용법의 특이한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입니다. 얘네들은 한꺼번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만으로는 생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생략하게 되어졌을 때는 얘는 그나마도 늘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략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1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분사구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분사구나 과거 분사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그냥 형용사구들이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요 뒤에 전치사구가 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앞에 있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생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요. I saw the girl who was sitting next to him.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문장은 나는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소녀를 보았어 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who was 라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sitting next to him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현재 분사구로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요때는 지금 여기 있는 who was를 통째로 생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the girl, I saw the girl sitting next to him 이렇게 써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실 수 있겠네요. 이런 문장이에요. You can eat the apples which are on the table. 그러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들 먹어도 돼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which are 라고 얘기하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고요. 요 뒤에 보시면 on the table 이라고 얘기하는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요거 생략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You can eat the apples on the table. 요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질 때는 쟤를 생략을 하고서도 문장이 전혀 이상해지지 않는 애들만 생략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 문장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who is라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만약에 생략을 하잖아요. 이렇게 빼버리면 I know the man, a doctor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저게 a doctor가 이상하잖아요. 저 자리에 그냥 쟤만 남아있는 게. 그래서 요렇게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여도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저렇게 생략의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숙제를 좀 쓰시죠. 일단 경모 오늘 시험 안 보고 가잖아. 그러면 너는 잠깐만 데이 경모 그럼 이상하네. 경모는 데이 4, 5, 6을 그대로 다시 외워 오시고 그 다음에 검유리는 18, 7에서 29 그 다음에 기준이가 안 왔지만 기준이 라인은 일단 데이 10에서 12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프린트 드릴 테니까 요거 풀어오세요. 100점.